안녕하세요. 영동상 천농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3년차 사과밭에 한번 나와봤어요. 이제 수확하고 판매하고 하느라고 이제 바빠가지고 자주 못 와보고 오늘 한번 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휴먼기 12월 달서부터는 완전히 휴먼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꽃눈이 많이 이제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꽃눈들이 겨울에도 이 꽃눈들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솜털 같이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겨울 동안에도 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꽃눈은 내년 봄에 이제 여기에서 꽃이 피고 이제 과일이 이제 또 달리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제 3년차까지 이제 수영을 완성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사과 농사를 한번 지어 보니까 3년차까지 수영을 잘 깎아 놓으면은 그 이후에는 뭐 주간에 비해서 척지가 뭐 3분의 1이 넘는다든지 그런 이제 척지가 거의 안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3년차까지가 이제 수영을 잡고 전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년차 식재할 때부터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나무를 봄에 식재하고 전정하는 방법. 그래서 식재를 하고 굵은 척지를 많이 그냥 두고 식재를 하고 그냥 키우면은 당연히 척지가 굵어지겠죠. 그래서 2년 차에 또 척지가 굵기 때문에 그걸 이제 또 없애버리면은 그만큼 1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하고부터 이제 굵은 가지, 주간에 비해서 굵은 가지는 아예 그때 다 잘라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생 작은 유목을 한번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식재하고 이제 그 척지를 없애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저같이 이렇게 2년생 된 나무를 이제 올 봄에 훑는다고 그러잖아요. 훑는 방법도 있고 첫 해에 사과나무를 식재를 하고 훑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주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굵기를 놔두고 이제 가지를 다 없애는 게 좋냐면은 이게 주간이잖아요. 굵기가. 그러면 이런 가지들 있죠. 이렇게 장가지들, 이렇게 하늘하늘한 가지들 식재하고 이런 가지들만 두고 이 정도 굵은 것도 없애는 게 좋아요. 이 정도. 특히 상부, 상단, 중간 이상은 무조건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비율이 맞게끔 자라고 이제 2년 차에 이게 또 안 굵어지죠. 그래서 상단은 다 잘라야 돼요. 상단은 그냥 해초리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식재한 첫 해도 그렇고 첫 해 그렇게 못했으면 이제 이렇게 2년 차 전정할 때 겨울에 이제 그렇게 없애면 되는 거죠. 하늘하늘한 가지, 요 정도 되는 가지들만 이렇게 두는 거죠. 요것도 또 너무 굵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도 2분의 1은 안 됐지만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이런 척지를 가만히 두면 이게 세력지가 되면서 척지 주간에서 척지가 발생하는데 이런 게 도움이 안 되고 악영향을 끼쳐요. 이게 영양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척지를 한 번에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런 가지를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재한 첫 해도 그렇고 두 번째 해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가는 가지, 이런 가지들만 두고 다 없애는 게 좋아요. 이제 새로 받을 거는 그루투기를 두고 자르고요. 아예 안 받을 거는 바짝 자르면 되는데 요목 같은 경우는 거의 그루투기를 두고 잘라야죠.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그루투기를 조금만 둬도 잘 나오고요. 잘 안 나오는 이제 뭐 세력이 약한 그런 품종들은 그루투기를 좀 많이 두고 그렇게 잘라야 돼요. 요 정도도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굵다고 생각해요. 이 각도를 보면은 여기가 바로 여기서 제가 못 꺾고 나중에 꺾어서 이 위에서 꺾었기 때문에 이런 가지는 계속 굵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꽃눈은 이제 달아야 되겠죠. 내년 봄에. 여기에 이제 몇 개는 달려요. 그래서 식재 첫 해에 그렇게 못했으면은
이렇게 해서 2년 차에 이렇게 하늘하늘한 가지만 두고 자르고, 제일 좋은 거는 첫 해, 식재한 첫 해에 다 자르고, 주간에 비해서 굵은 가지는 자르고 키우면은 이렇게 3년 차 이렇게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가지들만, 결가지들만. 그러면 꽃눈도 잘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굵은 가지를 무조건 식재하고 두고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2년 차, 3년 차에 그게 월등히 굵어져요. 이 주간에 비해서 월등히 굵어지면은 그게 세력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꽃눈도 안 오고, 그래서 수영도 허트리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첫 해가 엄청 중요해요. 첫 해, 두 번째 해. 3년 차까지 수영을 완성시키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은 식재하고 첫 해, 아니면은 식재한 이제 겨울에 전정할 때 가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돼. 그러니까 2년 차까지는 훑어도 돼요. 내가 정말 이 척지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올해 봄에 심은 나무들 있죠. 올 겨울에 훑어요. 이렇게 안 좋은 척지, 이제 이거는 이제 좋은 척지예요. 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주간에 비해서 척지가 다 너무 이제 굵은 게 있으면은 걸어두기만 두고 다 훑는 거죠. 아주 가는 가지만 두고. 그러면은 2년 차 봄에 아상처리, 이제 잘 안 나오는 부위에는 아상처리를 하면은 뭐 한 해에 봄에 20개 30개 아주 가느다란 결과지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식재를 하고 굵은 가지를 그때 자르지 못한 분들은 올 겨울에 결정을 하셔가지고 다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받으면은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많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식재를 하고 잘못 키우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제 후회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차 이게 유목이에요. 이런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45도로 된 각도. 이런 거는 유인도 안 되고 유인도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라줘야 돼요. 완전 세력지예요. 이런 게. 전정할 때 이런 세력지를 자르시면 돼요. 나머지는 가느다란 이런 장가지, 결가지 이런 거는 가만히 두면 되고, 이런 게 다 아주 좋은 꽃눈이잖아요. 요 나무는 좀 수세가 약해요. 그러니까 꽃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거름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수세를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제 식재하고서부터 전정하는 방법, 그런 거를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식재하고 1년 차, 2년 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3년 차예요. 그러니까 내년 봄 되면 4년 차가 되는 거죠. 이제 4년 차서부터는 이제 정말 사과가 본격적으로 달려요. 뭐 요런 나무 뭐 최소한 7, 80개 그 정도는 달아줘야 되는 그런 이제 유목에서 이제 약간 이제 성목으로 접어드는 그런 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유인을 잘하고 이런 나무들은 이렇게 꽃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4년 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성도 있는 그런 이제 4년 차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전정은 자꾸 해 보셔야 돼요. 요런 게 이제 단가지 꽃눈, 제일 좋은 꽃눈이에요. 요런 게. 이렇게 유인을 이렇게 수평 유인을 해줬기 때문에 척지에서 이런 결과지, 좋은 결과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유인을 안 하고 이 척지 각도를 이렇게 높였으면은 계속 영양 생장만 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지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유인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도장지성 이런 거는 당연히 잘라야 되겠죠. 이런 거는 없애주고, 옆으로 나온 이런 척지들, 이런 결과지들, 이런 것만 이제 착가를 시켜야 되겠죠. 요런데 전정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과대지를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과대지에 사과 착과를 시켜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유목 같은 경우는 과대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목은 척지 발생이 많이 안 나오고 결과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착과를 시켜야 돼요. 저 과대지를 보여드리면요, 이게 2년 차에 이렇게 열매가 요 달린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과대지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런 거는 자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내년에 여기다가 착과를 시켜야 돼요. 여기도 물론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이렇게 사과를 수확을 하고 과대지가 이렇게 나왔죠. 이런 부위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결과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목들은, 그리고 유목들은 과대지도 괜찮아요. 사과를 달아도 품질이. 그런데 성목 막 7년 8년 된 거 이런 나무들은 과대지가 아니라도 꽃눈이 더 좋은 꽃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봐서 좋은 꽃눈이 많으면 과대지에는 안 다는 게 좋아요. 완전 성목 같은 경우는 과대지에 달면은 이제 사과 크기도 안 크고 이제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은 과대지를 아껴서 되도록이면 달고, 성목 같은 경우는 과대지, 아주 좋은 과대지 빼고는 착과를 안 시키는 게 좋고, 걷어들이는 전정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좋은 꽃눈에다가 착과시키는 게 더 좋아요. 그 유목하고 성목하고는 이제 조금 달라요, 그게. 그리고 이제 척지 끝 정리하는 것도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척지 끝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거는 세력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력이 좋은 것들은, 좋은 가지, 이런 가지들은 끝만 살짝 이제 날리는 거죠. 성장점만 날리고, 이제 세력이 약한 가지들, 내가 척지를 영구적으로 받고 싶다, 더 좋은 척지로 만들고 싶다, 그런데 너무 가늘다, 결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간에서 바로 나온 이런 결과지에다가 사과를 끝에다 착과를 안 시키고 이런 거를 좋은 결과지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올해 착과를 시키면 안 되겠죠. 겨울에 강전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요 눈을 두고 강전정을 해서 여기서 새순을 새로 받아서 좋은 척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작은 결과지가 나오면 사과를 착과시키면은 그 결과지는 거의 척지로 사용을 못하고 그냥 결과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만 과일을 착과시키고 그 가지는 불필요한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척지가 부족하다 이러면은 올해 착과를 안 시키고 요런 가지들, 요런 가지들, 가는 가지들 끝에 착과를 시키면은 이제 척지로는 사용을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거를 끝에다 착과를 안 시키고 꽃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척지로 이용하고 싶다 이러면은 좋은 눈을 하나 두고 강전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새순이 강하게 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인을 해가지고 영구 척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농사라는 거는 이 상황에 맞게끔 이제 하는 거지, 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잘 안 통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은 사과 농사 짓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제가 3년차 사과밭에 와서 이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도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를 배우면은 이제 왜 그런지 원리를 빨리 이제 깨우쳐 가지고 다른 데 적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상 촌농원이었습니다.